네,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보도국 이경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철수 전 대표 잠시 뒤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. 탈당 카드 결국 꺼내들까요? 네, 지금 저희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국회로 거의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. 예. 정확한 건 뭐 기자회견 내용을 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어제 당 의원들까지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설득에 막판까지 좀 설득에 나서면서 네. 조금 기류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. 일단 기자회견을 11시에 그냥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뭐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탈당 방침을 지금 붙인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. 당초 오늘 새벽에 이제 문 전 대표와 잠깐 만났을 때,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잠깐 만났을 때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좀 이어갈 여지를 남겨서 이게 좀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지금 안 전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만나기로는 하지 않고 지금 통화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변수가 될 만한 현재까지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안 전 대표가 아마 탈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결국 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네. 볼 수가 있는데 네. 그래도 지금 뭐 11시까지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네. 막판 반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곧 도착을 하면 그 기자회견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회관에 잠깐 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. 이 시간에 사실상 뭐 문 대표가 찾아와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일단 문 대표 측은 시간을 계속 좀 벌려고 일단 그 사이에 계속 같이 가려는 노력을 하는 뭐 어떤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라도 네.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하지만 안 전 대표 측은 혁신전당대회를 문 대표가 받겠다는 그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모든 것을 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,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. 네. 어제 그 박병석 의원이 사실 중재에 총대를 메고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죠.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 어떤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문 대표가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식이라던가 일정 같은 것은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문 대표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 전 대표는 혁신전당대회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문 대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결국 결단을 하고 안 전 대표를 찾아와서 국회로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네. 이 짧은 만남 동안에 성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? 일단 오늘 네. 새벽 상황까지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는 데서 좀 성과 의미를 좀 찾을 예.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이후에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크게 조금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사실 어제 만남도 안 전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의사, 오지 말라 이런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 문 대표가 일방적으로 좀 찾아간 셈이거든요. 약간 억지로 끌어내서 만남을 가졌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당내 이제 설득을 위해서 찾아간 의원들이 도저히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기습적으로라도 만나게 해보자 해서 문 대표 측에 전화를 했고 일단 오시라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 대표 측이 뭐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라서. 네. 그래서 한동안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40분 정도를 밖에서 겨울에 밖에서 문 대표가 이제 기다린 끝에 문 앞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고 문 앞으로 안 전 대표가 잠시 나와서 악수를 하고 맨정신에 국회 아침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서 어느 정도 그쳤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문 대표 측은 대화의 여지가 생긴 거니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안 전 대표 측은 뭐 문 대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뭐 아침이라도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
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앞서 이제 서강대교를 건너서 국회에 거의 도착한 것 네, 지금 같습니다. 정문 앞인 네.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어제요 안 전 대표가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다라는 기자들의 내용도 있더라고요. 네네. 이런 모습은 그동안 좀 보여주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? 네,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안 전 대표가 사실 새정치연합에 굴러온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 당내의 어떤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안 전 대표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들을 때는 최측근 의원들, 송호창 의원이라던가 이런 의원들을 통해서 그 전달받을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안 됐었는데요.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런데 어제 보면은 그 찾아온 당내 의원들 앞에서 그동안에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울분이라던가 서러움이라던가 서운함을 다 얘기를 했고 그 네.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격양돼 있어서 밖으로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어제 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혁신전당대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. 이렇게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또 문 대표와 그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훨씬 좀 깊은 것으로 그런 마음들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주목될 만한 발언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혁신 전당대회를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 안 전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혁신전당대회 안 할 거면 나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. 새누리당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. 이것을 좀 얘기하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. 또 그 문 대표가 그렇게까지 혁신전당대회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. 이렇게 서운함을 그대로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. 또 국민 앞에서 내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네. 문 대표가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.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나는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인데 문 대표가 만약에 네. 공개적으로 혁신전당대회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이유는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.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문 대표가 그 혁신전당대회를 수용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할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탄 차량이 지하주차장까지 이제 국회 네.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네, 모습을 네. 함께 봤고요. 네, 어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그 공동대표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중재 역할을 했던 네. 분들이 있습니다. 주로 수도권 의원들이었는데 특별히 수도권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네. 총선이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 분열로 인한 그 선거에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일 텐데요. 그 호남이야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신당들이 생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 남느냐 또 탈당하느냐 이 정도의 선택을 하면 사실상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선거 때마다 여야의 어디가 유리하다 이렇게 서로 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민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당의 인기, 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. 그런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이 가시화한다고 하더라도 당을 나가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 남아서 총선 당선, 당을 수습해서 총선 당선을 좀 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고 하는 모습은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. 어제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집을 찾았던 노웅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정말로 이 판국에서는 받아들이는 자가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 간에 한 사람이라도 좀 양보를 해서 네. 함께 가기를 당이 쪼개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좀 간절한 마음들이 묻어나고 있습니다. 수도권 의원들을 보면. 네.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안 전 대표가 탈당 카드를 꺼내들면 이게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가는 거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수도권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장은 추가로 탈당하는 인원들이 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?
네, 이제 그게 사실 좀 가늠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 안전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병호 의원이 최근에 얘기를 한 걸 보면 안전대표가 이제 탈당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탈당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뭐 호남과 수도권 의원 5명에서 10명이 바로 이어서 탈당을 할 것이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문병호 의원과 송호창 의원은 함께 곧 탈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면 현재로서는 그 가장 문 대표에게 좀 그 감정이 좋지 않은 네. 호남 비주류 출신 비주류 의원들이 좀 탈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선거와 맞물려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민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제 안 전 대표의 탈당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 또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의원들이 뭐 따라갈지 당에 남을지 이런 결정들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제 당내에서는 12월 말 정도까지를 네. 좀 2, 3차 탈당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데드라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지금 당내 그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에서 이제 공천혁신안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하위 20%를 좀 떨어뜨리는 탈락시키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네. 또 그거에 따라서 또 탈락한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어제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. 8시 30분부터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네.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게 참석을 했거든요. 네. 그만큼 다수의 의원들이 탈당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안 전 대표가 출구를 모색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. 막판에 문 대표와 어떤 얘기가 모종의 얘기가 네. 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제 아마도 안 전 대표가 제가 그 격정적인 감정을 의원들한테 토로를 한 게 뭐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. 그 전까지는 어떤 좀 홀로 외로운 좀 싸움을 해가는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이 탈당을 막겠다고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읍소하는 모습이 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좀 마음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. 어떤 자신의 그 결심을 그것도 탈당이라는 정치 생명을 건 상당히 큰 결심을 거둬들일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좀 명분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든 혁신전당대회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후에 좀 구체적인 네. 내용은 협의를 하더라도 그걸 지금 계속 줄곧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한 20분, 20여 분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계속 아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건데요.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네. 상황이. 네. 네. 이 동반 탈당 이런 수순을 이제 밟게 되면 분당도 이제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? 네, 만약에 이제 안 전 네. 대표의 탈당이 사실 분당으로 접어드는 첫 수순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특히 이제 이게 그 총선 이렇게 되면 내년 뭐 총선과 그 이듬해 대선까지도 예.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큰 파급력이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. 아마 이제 안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신당을 창당하기는 지금 세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네.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로 독립 세력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 상황에서 아마 뭐 천정배 의원의 신당이라던가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신당들이 러브콜을 계속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. 안 전 대표도 홀로 이렇게 밖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뭐 천정배 신당 등이라던 그런 신당에 좀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그 정치권 안팎의 어떤 관측입니다.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뭐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 파급력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새정치연합에서 뭐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는 네. 좀 예. 미미한 수준이라면 안 전 대표가 여기를 합류하는 순간 신당의 파급력이 엄청나지기 때문에 특히 안 전 대표가 이번에 이런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런 신당들이 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히 안 전 대표가 합류를 하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역시도 새정치연합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적어도 호남에서는
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네, 저희가 이 예상 시나리오 화면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고요. 그에 앞서서 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전부터 보면 상당히 지난 대선 때부터도 양보의 정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네. 보여줬었어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초강수까지 둔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그 안 전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혁신을 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지 못했다. 그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 이제 문 대표 체제에 있어서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신이 얘기한 혁신안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 대표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. 네.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부분이 아마 오늘 탈당 가닥을 잡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기자회견이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관련 내용 보도국 이경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